반갑습니다. 저는 다원교육에서 영어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김보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이렇게 소중한 시간 투자해서 이렇게 설명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제 학생들은 시험 기간이라서 내신 영어를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하면은 학생들이 외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많이 조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설명드릴 여름방학 특강은 내신과는 성질이 굉장히 다른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 독해 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요, 이제 목요일 저녁에 열리고요. 총 5회. 그러니까 5주 코스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은 6시부터 9시인데 이제 9시부터 9시 반은 클리닉이 진행됩니다. 제가 사실 또 다른 이제 수업이 화요일 2시 그리고 목요일 2시 이렇게 수업이 또 있어요. 그래서 화요일에는 서술형 특강 그리고 목요일에는 2시에는 이제 기본 독해반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는 반은 독해 심화반인데 이 수업은 아무래도 기본반보다는 조금 인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한 명 한 명 신경 쓸 수 있고 실제로 심화반이라고 하니까 조금 학생들이 굉장히 조금 더 집중력 있게 그리고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모여서 굉장히 매번 방학이나 그러니까 방학 때마다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항상 집중력 있게 좀 학생들이 열심히 참여를 했던 반이니까 반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방학 되게 짧습니다. 어떤 학교는 거의 뭐 3주 정도가 되고 뭐 길게는 4주, 5주 이렇게 되는데 이 짧은 여름방학 동안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까지 바라봤을 때 이 성적을 어떻게 상승시킬 수 있을까 그거를 제가 이제 간단히 정리했는데 너무 뻔한 말이죠. 많이 외우고 그리고 많이 풀어보기입니다. 근데 여름방학이 짧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제가 얘들아 4주 동안 5주 동안 단어 5,000개 외워와 이렇게 하면은 많이 외운다고 했을 때 설사 외운다 해도 그게 기억에 남을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겠죠. 그래서 최대한 중요한 것을 잘 골라서 그것들을 많이 잘 외우고 풀어보자. 이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단어는 모고 수능 이제 빈출 단어 가장 중요한 단어들 1200개를 암기하게 되고요. 많이 풀어보자라고 했을 때 최신 이제 3개년 기출 문제 중에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항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독해반이지만 어법 문제도 포함해서 학생들에게 최대한 많이 좋은 문제, 어려운 문제 풀어보게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요약드리면 총 5회로 수업 내용은 고2, 고3 모고 기출 문제로 구성이 된 실전 모의고사를 진행합니다. 이게 고1 문제를 포함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고1 문제는 좀 쉽습니다. 제가 이제 일반 고도 담당하고 있고 자사고도 담당하고 있는데 저번 주에 이제 고1 학생들, 고2, 고3 이제 모의고사를 봤어요. 그래서 영어 몇 점이니 하면은 대부분이 90 몇 점. 거의 다 1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아닌 친구들도 있지만 고1은 사실 1등급이 엄청 잘해야만 나오는 점수는 아닙니다. 등급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고2, 고3부터 문제는 이제 고1 때 1등급 맞았던 친구들도 점차 더 어렵다. 그리고 성적이 안 나온다. 이렇게 고민이 되니까 고1 걸로 지금 벌써 고1 걸로 보자라기보다는 고2, 고3 수준의 조금 어려운 문제로 실제 내 영어 실력을 판단하고 향상시켜보자. 이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정답 접근법, 오답 판별법 이를 학습을 하면서 좀 안정적으로 1등급을 받아보자. 영어가 90점 이상이면 1등급이라는데 91, 92 이렇게 계속 맞으면 수능 앞두고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모의고사 앞두고. 그래서 저희 거의 뭐 97, 96 이렇게 목표를 해야 실제 시험에서 그래도 안정적으로 1등급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높게 목표를 잡고 수업을 진행하고요. 어법은 이제 수업 후에 30분 정도 어법 기출문제를 학생들이 풀면서 제가 1대1로 첨삭해주고 질의응답 받는 형식으로 클리닉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 영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어제도 기사가 났어요. 이게 저번 주에 고3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치러졌는데 영어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목보다 영어가 절대평가다라고 해서 조금 안일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어제 기준으로는 뭐 이제 교사분들이 예측하건대 가채점 결과로 1.3%다. 1등급이 90점 넘는 게 10명 중 1명밖에 없다. 이렇게 평가도 하셨고 굉장히 어렵다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어가 절대평가라서 좀 소홀히 볼 수 있는데 의외로 되게 불안하게 만드는 과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물론 실제 수능은 그것보다 조금 덜 어렵게 나올 수가 있겠지만 왜 그렇게 학생들이 어려워하는지, 고1 때는 1, 2등급 쉽게 맞다가 왜 고3 때 갑자기 그렇게 어려워하게 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실전 모의고사를 풀면서 이제 풀이를 하는데 가끔 이제 제 수업에 오면 고2, 고3 거 미리 풀어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면 그래도 그거 한 80점대, 90점대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제가 이제 물어봅니다. 듣기부터 그리고 독해까지 해서 1번부터 45번 시간 재고 풀었을 때 그 성적이야? 물어보면은 그냥 다 대충 설렁설렁 몇 개 풀다가 쉬고 몇 개 풀다가 쉬고 거의 뭐 조금 시간을 생각 안 하고 풀었는데 그 점수다? 그럼 그거는 사실 그렇게 많이 의미가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굉장히 시간도 부족하고 글들이 길기 때문에 실제 시간을 재면서 연습하는 걸 학생들이 해야 된다, 방학 동안.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제가 이제 메가스터디 모의고사를 계속 출제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한 해도 안 쉬고 꾸준히 지금 이번 달에도 남은 이제 기간 동안에도 계속 출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들의 이제 정답 접근법, 오답 발표법을 학습합니다. 그러니까 보기를 만들 때 출제자분들이 보기를 그냥 마구잡이로 만드시진 않겠죠. 당연히 굉장히 어렵고 매력적인 오답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 정답을 명확하게 오답과 구분하는 그리고 그런 선지를 제작하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저와 같이 학습을 하면서 이제 배울 건데 예를 들면 작년에 이제 수능에 10%대 이제 정답률을 가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답이 10%대라는 건 답이 아닌, 즉 오답을 더 높은 비율로 골랐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럼 오답과 정답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이런 것을 저랑 전략적으로 학습한다. 그래서 제가 좀 자신 있는 게 어려운 지문을 그리고 문항을 쉽게 푸는 방법을 알려주는 걸 굉장히 좀 자신 있어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이랑 풀 때는 너무 쉬운데 저 혼자 풀면 좀 어렵네요. 이렇게 느끼는데 그 간격을 조금 좁히는 연습을 저랑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학생은요, 수능 영어 최고 난도 문항을 미리 학습하고 싶은 학생, 그리고 감이 아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답을 고르고 싶은 학생. 그러니까 내가 이 점수를 받고 이 문항을 맞았는데 찝찝한 학생들이 있어요. 감으로 맞은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찍어서 맞았어요. 이런 게 아니고 명확히 이거 답이다 생각하면서 풀고 싶은 학생, 그리고 저에게서 이제 정답 정급법을 얻고 싶은 학생,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 자료의 샘플을 보여드리면서 수업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실전 미니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는데 문항 구성은 고2 좀 쉬운 문항부터 고3 문제까지 이제 주요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방학 같은 경우는 제가 매주 유형을 정해서 이번 주는 빈칸, 다음 주는 순서, 뭐 그 다다음 주는 삽입, 이렇게 유형을 나눠서 푸는데 사실 여름방학은 짧다 보니까 주요 유형을 다 섞어서 미니 모의고사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고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하고요. 이때 학생들이 OMR을 직접 작성하면서 성적표도 받아볼 수 있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조금 시간을 재고 현장감 있게 그리고 본인의 어떤 실력을 확인하면서 풀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문자는 학부모님께 다 전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서 이제 모의고사를 푼 다음에 그럼 유형별로 대표 예제를 저랑 학습하게 되는데요. 그 예제는 아무래도 이제 정답률이 좀 낮았던 어려운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에서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고3들이 가장 어려워한다라고 하는 순서 삽입, 빈칸, 대입 유형별, 정답 접근법 그리고 풀이법을 학습하는데 특히 이제 정답률이 거의 30% 내외인 이런 고난도 문항을 학습함으로써 이런 문항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가 이거를 미리 학습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제가 가지고 온 게 이게 실제 시험에서 학생들이 보기별로 얼마나 이 각 보기를 골랐는가 그 표를 가져왔어요. 이렇게 되었을 때 정답은 5번이거든요. 근데 5번을 22% 골랐는데 오답을 24% 골랐다. 이랬을 때 학생들이 배워야 하는 건 5번을 고르는 것도 맞지만 이런 4번 같은 정답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 오답을 어떻게 제끼는가 이런 거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보기는 분명히 차이가 있으니까 정답과 오답인데 그거를 이제 구분하고 판별하는 방법을 저와 함께 학습할 겁니다. 근데 이게 학생들이 혼자서 공부하면은 정답 5번이야? 오케이 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4번 같이 이걸 실제 시험에서 많이 골랐다고 본인이 설사 맞았다고 해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이런 보기를 분석하고 조금 구별하는 그런
공부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했을 때 그래도 이제 영어를 배운다 하면은 내신을 안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모의고사가 이제 내신 영어와 굉장히 다른 결이긴 합니다. 내신은 보통 암기 위주, 그리고 뭐 서술형 이런 거에 좀 집중된다면 모의고사는 많이 다른 느낌인데 다행인 건 대부분의 일반고, 자사고 모두가 모의고사 지문을 시험 범위에 항상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지문을 저와 같이 학습하다 보면은 그래도 내신에도 똑같이 빈칸, 순서 삽입된 수능 독해 유형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비가 되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저는 내신형 문항을 따로 출제해서 미니 모의고사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 학교에서 내신 공부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학생들이 내신을 공부할 때 배운 지문을 선생님이 이렇게 출제를 하시죠. 그래서 저랑 예를 들면 1주차에 배웠던 지문을 제가 2주차 테스트에 내신형으로 출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신 유형까지 대비를 하게 되고 하나의 지문을 그러니까 원래 빈칸 유형으로 배웠던 것을 순서 문제로 다시 풀어본다던가 어휘 문제로 다시 풀어보던가 이렇게 해서 조금 다각도로 학습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복습에 대한 동기부여가 생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내가 이번 주에 배운 거 다음 주에 테스트에 낼게라고 하면은 이제 학생들이 수업 전에 와서 저번 주에 배웠던 지문 꼭 보고 있어요. 아, 어쨌든 오늘 테스트를 잘 보고 싶으니까 선생님이 이거에서 시험을 낸다고 하셨으니 어쩔 수 없이 복습을 하게 돼서 또 복습 효과도 좋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조금 진행을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독해 본 수업의 내용이라면 어법 클리닉도 진행을 합니다. 사실 독해 심화반이어서 제가 독해만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어법을 너무 소홀히 하는 게 좀 걱정이 돼서 제가 클리닉 시간을 따로 어법으로 그냥 어법 시간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법도 저번 주 이제 6월 평가원 문제에서 20% 내외로 정답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법을 아예 포기하는 학생들이 좀 많다는 뜻인데 사실 개념책을 보고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도 기출 문제를 많이 풀면 밑줄이 그어지는 보기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기출을 최대한 많이 돌리면 괜찮은데 이걸 혼자서 나는 독해 수업이니까 얘들아 너희들 어법 알아서 하고 와 이렇게 제가 할 수가 없어서 어법을 제가 같이 있는 시간에 풀게 한 뒤에 틀린 문제들 위주로 이 친구는 뭐 관계대명사가 부족하구나. 이 친구는 분사가 부족하구나. 이런 거를 파악해서 워크북 형태로 추가 자료까지 주는 형태로. 그래서 문법은 개념이 부족한데 어떡하죠? 하면은 제가 1시간 반 정도 분량으로 어법 핵심 개념을 정리한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주고 배워오면 그걸 문제로 풀고. 그래서 도저히 이건 모르겠다. 하면 이제 저랑 이제 클리닉 시간에 1대1 질의응답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잘하는 친구들은 딱 진짜 9시 반에 집에 가는데 사실 실제 특강 이제 진행하다 보면 10시에 가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제 시험을 본다던가 질문을 한다던가 이래가지고 10시 꽉 채워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유동적으로 변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4주, 5주 정도니까 과제를 좀 열심히 하면은 더 많이 문제를 풀 수가 있고 굉장히 과제만으로도 성적이 향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제만 잘해도 복습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과제는 주간지 형태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7일 중에 5일을 투자해서 문제를 풀어보자라고 해서 기출문제 그리고 주요 문장 해석까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고2, 고3 문제 푸는데 이제 속으로 우리 아이는 고2, 고3은 못 풀 것 같은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제 고2, 고3께 좀 많이 어렵다, 고1 걸 아직 어려워한다라고 하면은 단어나 해석이 부족할 해석이 이제 부족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커버할 수 있게 학생별로 조금 난이도에 맞춰서 제가 과제 난이도는 조절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석 이런 걸 담아서 이제 데이 1에서 데이 5 딱 이제 5일치를 풀 수 있게 나눠 놓으니까 저 학생들도 방학 동안에 영어는 하루치 딱 풀고 끝내고 이렇게 해서 5일 정도 하면은 딱딱딱 맞춰서 끝낼 수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분량을 나눠서 제공을 하고 어휘는 딱 300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300개 해서 4주니까 첫 주 빼고 이제 1200개를 암기할 수 있게. 사실 1200개 수능 필수 단어만 알아도 고3 때까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진짜 어려운 문제는 각주로 주거나 뭐 그거는 이제 문맥상 학생들이 파악하는 연습을 통해서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진짜 꼭 알면 된다라고 하는 딱 1200개 정해서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 수업 설명이었고요. 예,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빨리 말한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열심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믿고 맡겨주시면 열심히 학생들 케어할 테니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